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유. 우리는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의 뿌리인 상해 임시정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 직후 상해에는 이미 비밀리에 넘어온 애국지사들이 근대적인 망명정부 설립을 위해 모여 있었고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하지만 임정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21년 국내 비밀 행정조직인 연통제가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되었으며 1923년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분열되며 이후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 나아가 1925년에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직무유기로 탄핵되었는데요. 만주에는 일본 만주국이 수립되면서 임시정부는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특수 공작 활동이 필요합니다. 1931년 김구는 게릴라식 투쟁을 위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수차례의 거사로 일제에 끊임없이 대항했는데요. 특히 윤봉길의 의거는 일본군 순회 7명을 사살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용사가 단행하였다. 그 후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는데요. 이보시오 김구 선생, 제대로 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하여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교섭하여 한국 강복군을 창설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대일 선전포고문을 발표하며 일본과의 정면전을 예고하는데요. 그런데 장제스는 왜 우리를 도와줬을까요? 불쌍해서, 돈이 남아 돌아서. 국제정치에 동정 따위는 없습니다. 철저히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게 정치 외교이며 우리는 이 점을 현재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파이트. 당시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부와 대치 중인 장제스는 일본이 패망하고 쟤들이 한반도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상당할 텐데 지금 잘해주면 분명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내 영향력도 세지겠지? 참고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은 그리 오랜 시간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한반도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싸움의 소용돌이가 되는데요.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이탈리아는 연합국에 항복하였고 같은 해 연합국 3국이 카이로에서 회담을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해야 합니다. 전쟁 이유를 대비합시다. 그 전에 한반도의 독립에 대해 약속합시다. 카이로 선언은 한반도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회담이었고요. 한편 김구의 한국 강복군은 현재 미국 CIA의 전신인 OSS와의 합작을 통해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강복군 서해안 침투작전 개시. 하지만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의 항복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참전 준비를 한 것도 허사다. 걱정되는 것은 장래의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해지는 것이다.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찾지 못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연합군은 한국 강복군을 승전국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발언권은 크게 약화되었고 김구를 포함한 임시정부 인사들은 민간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5년과 48년) 사이 한반도는 서서히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강복 직후 나라를 재건하고자 많은 단체들이 생겨났고 이들 모두 새로운 국가는 독립된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미묘하게 흘러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연합을 결성합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달랐던 두 나라. 전쟁으로 망가진 나라를 도와서 자본주의 국가로 이끌어 나갈 거야.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거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 소리 없는 전쟁. 이념으로 인한 냉전 시대가 온 것입니다. 1945년 패전국인 독일은 연합국 4개국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고 일본군의 점령지였던 한반도 역시 일본이 항복하자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들어온 것인데요.
45년 9월 한반도로 들어온 미군은 국내의 어느 단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은 쉽게 말해 미국군이 정부의 역할을 맡는 것인데요. 미군의 목적은 식민지로 망가진 나라의 재건이 아니라 오직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일파의 청산 따위는 미군에게는 간신밖의 일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관직을 유지시켜줬습니다. 나라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니까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조선 독립을 약속했던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회의가 열립니다. 총선을 주관할 임시정부를 만들어주자. 임시정부 구성은 미국과 소련이 결정하는 걸로 하고 미용 중수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하는 걸로 합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서가 밝혀지기도 전에 동아일보에서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보도합니다.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그리고 다른 언론도 이 기사를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신탁 통치? 식민지랑 뭐가 다른데? 이건 아니지. 일단 이 동아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였습니다. Fake news. 실제로는 그 반대인 소련이 한반도의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고 오히려 미국의 루즈벨트가 40년 신탁 통치를 주장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동아일보가 왜 이런 오보를 낸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보로 인해 누가 이득을 받는지 판단할 수는 있죠. 신탁 통치 자체는 처음엔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반대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한반도의 이념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이거지? 소련 나쁜 나라네. 공산주의 반대. 반소 반공. 어? 우린 즉각 독립을 주장했어. 아니야. 회의 전문 공개할게. 이거 봐봐. 하지만 당시 조선인들은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죠. 이를 제대로 이해한 건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은 일본의 제국주의와 반대되는 사회주의자가 다수였는데요. 신탁 통치가 거북할 수는 있으나 민족의 분단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소. 길어야 5년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합니다. 분단보다는 잠깐의 신탁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소련은 왜 신탁 통치가 아닌 즉각 독립을 주장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국제정치는 철저히 국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다수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많은 민중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음을 소련은 알고 있었죠. 그냥 냅두면 알아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는데? 즉각 독립시키자. 이거 이러다가 소련 위성국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신탁 통치에서 자본주의의 달콤함을 알게 해줘야 돼. 이때부터 한반도 정치에 프레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의 프레임이란 간단히 말해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크게 부풀리거나 확대시키는 것인데요. 식민 통치 35년도 억울한데 또 지배를 받자고? 에라이 매국노야! 찬탁하는 자는 매국노! 반탁은 애국자! 좌익은 찬탁, 고로 좌익은 매국노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것인데요. 신탁 통치 문제는 점점 좌우익 간의 이념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미국과 소련의 정치 싸움이었으며 한반도는 그 싸움의 장이 된 것이죠. 1946년 1월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 수립에서 제외될 순 없습니다.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습니다. 마이 체크. 위원회가 재개될 기미도 없고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를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이 발언을 통해 분단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이죠. 이에 여운형, 김구식 등은 좌우합작위원회를 발족하여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시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의 지지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1947년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발표합니다. 이는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해준다는 내용이며 이것은 곧 미군정의 좌우합작운동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합작 원칙에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좌우합작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끝내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유엔에서는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인구가 적어 총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소련은 유엔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 즉 38도선 이남 지역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단독 선거는 안 됩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패고 쓰러질지언정 이 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소. 선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19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 김두봉과 남북 정치회담을 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모인 남북한 지도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은 소련과 이미 공산국가를 세울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회담을 한 것이었는데요. 한편 같은 해 5월 10일 유엔의 감시하에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이 결정됩니다. 이로써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수립은 좌절되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자위과 중도 세력 그리고 남북 협상을 추진했던 세력은 선거를 보이콧했는데요. 이는 초기 국회의 기득권을 우익 쪽이 모두 가져가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후 7월 17일 헌법 제정,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9월 9일 북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한반도는 완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갈라진 한반도는 치열한 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라디오였습니다.